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뭔지. 손톱 밑대를 닦아주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손톱 사이 까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했던 우리 엄마. 새벽 4시 30분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깹니다. 3년이 넘게 반복된 루틴이에요. 엄마 방문을 열면 어둠 속에서 엄마의 호흡 소리가 들려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오늘도 무사히 밤을 넘겼구나 싶어 안도합니다. 엄마,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대답은 없어요. 희미한 신음만 들릴 뿐이죠. 뇌졸중 이후 3년째 엄마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옷을 입힙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 처음엔 어색했어요. 엄마 몸을 닦는다는 게, 기저귀를 간다는 게. 내가 엄마한테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죠. 근데 엄마는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대여섯 살이 될 때까지 매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엄마의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등엔 검버섯이 피어 있어요. 이 손이 날 안아줬고, 이 손이 내 밥을 떠먹여줬고, 이 손이 내 등을 토닥여줬죠. 손톱을 깎아드리면서 문득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내 손톱 깎아주시던 모습. 조심조심, 한 올 한 올. 혹시라도 내 손가락 다칠까봐 그렇게 신경 쓰시던 모습. 지금 내가 엄마한테 그러고 있네요. 식사 시간입니다. 미음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드려요. 절반은 흘러내립니다. 턱 밑으로, 목으로. 닦아내고 다시 떠먹입니다. 한 숟가락 먹이는데 5분씩 걸려요. 예전 엄마는 식사 시간만큼은 엄격했어요. 밥은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천천히 씹어 먹어. 그때 전 짜증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그냥 빨리 먹고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오전 10시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엄마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요. 팔을 굽혔다 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매일 물었어요. 선생님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셨죠. 이젠 저도 안 물어요. 나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목표라는 거 이제 압니다. 엄마 팔을 움직이다 문득 엄마 손이 제 뺨을 스쳤어요. 차갑고 거친 손. 근데 그 순간 확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손이 날 안아줬는데, 이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오후 2시 잠깐의 자유시간입니다. 엄마가 주무실 때 저도 쉬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쌓여 있어요. 안 읽어요. 뭐 하냐는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언제 만나? 만나고 싶어요. 예쁜 옷 입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엄마 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요양원은 어떠냐고요?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매일 생각해요. 전화번호 찾아놓고 상담 신청서 작성하다 말고 결국 지웠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 늙으면 시설 보내지 마라. 집에서 죽게 해다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엄마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오후 5시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열어요. 엄마가 드실 수 있는 건 미음, 죽, 갈아 만든 음식뿐이에요. 오늘은 단호박죽을 끓입니다. 단호박을 자르면서 생각나요. 엄마가 해주시던 단호박죽.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죽.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근데 엄마는 나아지지 않아요. 죽을 끓이는 동안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뛰어갑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황급히 붙잡아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엄마 안 돼요. 위험해요. 엄마 눈을 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에요.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근데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저도 눈물이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봐요. 나한테 말해봐요. 대답은 없어요. 그냥 눈물만. 저녁을 먹이고 다시 기저귀를 갈고 잠옷으로 갈아입혀요. 엄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잘 자라고 뺨에 뽀뽀해요. 엄마 피부가 차갑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엄마 못 듣게. 밤 11시 제 시간입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근육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엄마 생각이 나요. 47살 제 인생에서 엄마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아니요. 전 늘 바빴어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대학 가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엄마는 늘 거기 계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근데 나는요? 엄마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나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3년 전 그날. 따님이신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뇌졸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무슨 각오요? 엄마는 불과 이틀 전까지 멀쩡하셨어요. 전화로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물어보셨어요. 전 대충 내내 하고 끊었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살아나셨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시설 보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못 그랬어요. 엄마가 절 키울 때 시설에 보냈나요? 밤새 울고 보채고 아파도 엄마는 절 안고 버텼잖아요. 남편은 결국 떠났어요. 당신 엄마 선택한 거잖아. 나랑 애들은 선택 안 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나갔죠. 애들. 제 아이들도 떠났어요. 대학 간다고 취직한다고. 명절에나 한 번씩 와요. 와서는 할머니 피하듯 해요. 엄마는 왜 할머니랑 살아? 우리 집 분위기 진짜 우울해. 우울하다고요? 그럼 엄마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요,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후회는 안 돼요. 엄마 손톱 깎아드릴 때, 미음 떠먹일 때, 기저귀 갈아드릴 때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뭐가 채워지는 걸까요? 어제 새벽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내가 어렸을 때 밤새 날 안고 있을 때 힘들었지만 행복하셨구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 내 삶을 포기하면서도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것.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나를 위해.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를 위해. 며칠 전 엄마가 웃으셨어요. 제가 옛날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그 미소 보고 싶어서 전 오늘도 노래를 불러요. 섬집 아기 잠 잘 때에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제 눈에서도 흘러요. 우리 이렇게 울면서 웃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 건강하실 때 더 안아드리세요. 더 말 걸어드리세요. 더 사랑한다 말하세요. 나중엔 늦어요. 정말 늦어요. 저는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평생 해주신 게 뭔지. 그건 희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엄마 손을 잡아요. 차갑고 거친 손. 근데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엄마는 대답 못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내일도 모레도 엄마가 제 곁에 있는 날까지 전 엄마 손잡고 있을 거예요. 그게 딸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오늘 꼭 안아드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